네, 안녕하세요. 스팀21 윤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GPT부터 뭐 클로드, 그다음에 이런 LLM이나 여러 가지 AI 툴 종류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 보려고 하는데요. 뭐 하나하나 활용법이나 이런 걸 깊게 해 드리지는 않고, 그다음에 전체 요런 툴은 요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이런 툴도 있고 이런 툴도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 드리는 시간을 먼저 가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전체 제가 사용하는 LLM을 소개를 해 드릴 거고, AI 종류는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보시면 구글에 AI 툴 종류라고만 치셔도 뭐 되게 수두룩하게 뜨는데, 굉장히 분야별로 특화되어 있는 AI 모델들이 많죠. 그런데 뭐 이거를 저희가 굳이 다 쓸 필요는 있냐? 뭐 다 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툴을 모두 활용하는 사람도 없고요. 이 한 가지 툴만 활용해서 본인이 일하는 전문성의 생산성을 높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툴들을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원하는 작업을 대체해 줄 수 있는 툴을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가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챗GPT 하나로 시작을 했다가 뭐 클로드도 써 보고 이 툴도 써 보고 저 툴도 써 보면서 '아, 이게 뭐 활용법이 다 다르구나. 내가 뭐든 원하는 대답을 GPT가 다 해 주지는 않는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면서 저도 막 늘려 나갔던 거라서. 그래서 첫 번째는 전체를 도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어떤 용도로 있는지 정도를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다가 업무에 바로 활용하시는 것보다는 어 이게 하루에 사용량이 뭐 무료는 쪼금이고 유료 같은 경우에도 막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헤비하게 쓰다 보면은 사용량이 어느 순간 딱 막혀 버리는 순간이 오는데, 사실 그 정도로 막혀 버릴 정도로 많이 쓰면은 정말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무에 바로 사용하시는 것보단 아주 쪼끔씩 이거를 갖고 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주 사소한 질문부터 뭐 사소한 프롬프트부터 이렇게 해 보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쭉 돌아봐 드리면, 인제 LLM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언어를 생성해 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GPT, 클로드, 퍼플렉시티, 젠스파크, 뭐 펠로우, 노트북 LM, 구글 스튜디오, 그다음에 이번에 중국에서 나온 딥시크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음악 생성에 수노라는 것도 있고, 그림 생성에는 뭐 유명하죠. 미드저니도 있고 스테이블 디퓨전도 있고 크레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코드를 인제 이런 GPT를 아예 붙여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커서 AI나 제가 쓰고 있는 윈드서프나, 그다음에 이거는 웹 기반으로 동작하는 V0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웹의 프론트 개발을 다 해 주는 거. 그다음에 저는 이제 주로 망고보드를 쓰는데, 망고보드에도 AI 플랫폼이 한 반 정도 붙어서 내가 원하는 템플릿 작업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노트형 AI라고 해서 에버노트, 노션, 이거는 진짜 업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제가 이거를 뭐 이론으로 설명을 해 드리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걸 하나씩 그냥 보여 드리면서 '아, 요런 종류다.'라는 거를 보여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이 첫 번째는 GPT입니다. 이 GPT는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것처럼 어 아주 이렇게 대중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쓰시는 뭐 생기부 생성기라든가, 그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생기부와 그다음에 뭐 세특 추천하는 이런 것들이 다 GPT를 끼고 만든 것들이에요. 근데 인제 그게 GPT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그 GPT에서 API라는 거를 가져와서 외부에서도 GPT의 그 대답을 이끌어 쓸 수 있게 해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저희가 직접 여기서 쓰는 거랑 다르게 인제 거기서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유료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는 대부분 다 무료가 되기는 힘들고요. 그다음에 GPT 같은 경우에도 왼쪽 위에 이렇게 누르시면 모델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유료 버전을 쓰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4 미니, 5 그다음에 4 이게 가장 그 기본이 되는 4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쪼끔 더 복잡한 추론을 하고 싶다 그러면 5원 모델. 5원 모델은 한 번에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GPT가 자체적으로 여러 생각의 단계를 거쳐서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GP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에서 개발한 모델이고, 이거는 그냥 텍스트 생성, 요약, 번역, 코딩 뭐 요런 종류를 많이 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여기에다가 뭐 2026년 대입 전형에 대한 정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웹을 찾아서 요렇게 해 준다 그래도
이제 대략적으로 블로그나 기사를 참조해서 이제 이거를 긁어주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정보가 섞여 있다는 건 모든 정보가 다 사실이 아니라 일종의 환각 정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환각 정보들이 섞이는 거는 블로그를 긁어오다 보니까 블로그 자체가 거짓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거짓 정보도 막 섞여서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GPT는 이런 정보 검색에는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생성을 해내는 데 좋은 거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조건을 줘서 그 조건에 맞는 그 조건에 맞는 대답을 이끌어내는데 좀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다. 뭐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GPT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저는 요 프로젝트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 되면 여기에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물어보는 대답에 대해선 요런 지침을 지켜서 그 대답을 해줘.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르냐면, 제가 그냥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입시 전형에서 수시가 뭐 차지하는 비중은 어때라고 그냥 일반 GPT에서 제가 이거를 검색을 하면 이게 말 그대로 일반 정보만 긁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제가 프로젝트에서 요렇게 나름대로 이제 추론을 하는 지침을 제가 프롬프팅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요 프롬프팅을 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여기에다가 하면은 그 제 지침에 의해서 음, 예, 자기 나름대로 그 추론을 거쳐서 대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검증도 하고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도 따져서 뭐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GPT를 잘 쓰려면 첫 번째는 프로젝트 기능을 쓰거나, 그게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GPT-S를 그 해서 써요. 그 GPTS라는 건 여기에 제가 GPT 편집으로 이건 제가 만든 GPT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제 나름대로 지침을 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 넣어놔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원하는 질문을 넣었을 때는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논문을 포함한 그 여러 베이스를 가지고 답변을 줍니다. 요게 이제 GPT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클로드라는 겁니다. 클로드는 GPT랑 그 동일해 보이지만 클로드는 조금 더 문장에 구성된, 그러니까 클로드는 웹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정보를 찾는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그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뭐 이런 정보를 알려줘 이런 거를 쓰면은 아까 제가 이제 저희가 했었던 정보를 알려줘 뭐 이제 이런 비중은 어때 이런 거를 하면은 조금 클로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합하지 않아서 여기에다가는 뭐 비중이 아니라 비중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 1000글자 되는 정도의 보고 분석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좀 장문의 글을 생성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조금 더 한글 친화적이고, 그 한글로 자연어 검색이나 자연어 명령을 내렸을 때 나오는 그 퀄리티가 GPT보다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코딩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통 한글로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클로드 3.5 소넷이라는 모델이 아무래도 뭐 GPT-4.5보다는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큰 글에 강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글에 대한 분석도 이게 조금 더 강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어떤 뭐 소감문이나 보고서를 냈을 때 여기에도 프로젝트 기능이 있어요. 여기 프로젝트를 오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똑같은 프로젝트를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 나름대로 여기다가 지침을 쭉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 시스템을 제가 설정을 해 놓으면 제가 이제 어떤 학생의 글을 여기다가 넣을 때마다 동일한 형태의 판단 기준으로 그 학생의 작품을 이제 채점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학부모님이 쓰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생기부 지침만 쭉 넣어놓고 우리 아이가 작성한 생기부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 어디가 수정돼야 되고 어디가 뭐 부족하고 어디를 조금 더 보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장문의 글을 처리하는 데는 클로드가 낫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거보다 활용법은 더 무궁무진합니다. 그냥 제가 지금 하나씩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 요거는 이제 퍼플렉시티라는 겁니다. 퍼플렉시티는 지금 보여드릴 퍼플렉시티, 그 다음에 펠로, 그 다음에 젠스파크 요거 세 개는 정보 검색에 좀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똑같이 이 서울대 입시 전형에서 수시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정보,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에 대해서 검색을 해요. 그러면 어 퍼플렉시티도 이렇게 찾아주고요. 제가 똑같이 이거 검색하는 동안 펠로에도 여기에도 똑같이, 네, 이렇게 검색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검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젠스파크에도 똑같이 제가 검색을 하겠습니다. 요 세 개는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대 입시 정보 이렇게 보시면 출처가 오른쪽에 22가지의 출처를 쭉 검색을 했죠. 순식간에 검색을 해서 서울대학교 입시 전형에서 수시 모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출처가 어디이고 이런 식으로, 예, 출처가 어디이고 이렇게 해서 나왔다라고 지금 검색을 퍼플렉시티가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펠로도 지금 답이 나왔죠? 펠로도 마찬가지로 펠로는 조금 더 그 심층 검색을 해줘요. 나름대로 출처가 여기도 한 열 몇 건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그 디테일한 답변을 해주는 거죠. 수시 전형은 이렇게 해주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운영이 되고 뭐 지역 균형은 특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퍼플렉시티 펠로 뭐가 더 낫다라기보다는 사실 셋 다 잘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한 번의 검색으로 뭐가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젠스파크 역시도 24개 소스를 이렇게 읽었고 이걸 가져와서 이렇게 쭉 해주고, 젠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마인드맵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돼서 전체 이 글에 대한 구조를 한 번에 볼 수도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교차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 교차 검사를 하면 제가 이걸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누르진 않을 건데 이 글에 대해서 이게 팩트인지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팩트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 검색을 했다 그러면 젠스파크 같은 경우엔 교차 검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언제 중요하냐면 세특의 탐구 주제를 정해서 그 탐구 주제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때에는 이게 탐구 주제에 대한 정보니까 보고서의 핵심이 되는 비중 정보잖아요. 그럴 땐 이런 교차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경쟁이 붙으면 좋은 게 펠로에서도 요새는 이제 검사를 할 때에 다시 세스레드로 돌아가서 여기에 보면은 검색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이런 보고서나 그다음에 트렌드나 이런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지식 연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프로 검색 6개 한다 그랬죠. 이 프로세스로 6번을 검색해서 이거를 깊이 그 지식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해놓고 내가 놀고 있을 때 얘는 알아서 연구가 돌아갑니다. 그게 에이전트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펠로도 있고요. 펠로 같은 경우에 좋은 거는 아까는 마인드맵이 자동적으로 나왔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프레젠테이션을 누르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유료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프레젠테이션을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거 펠로입니다. 여기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그냥 아무나 누를게요. PPT 생성을 하면, 예, 보이시나요? 알아서 그냥 PPT가 생성이 되는 거. 예, 발표 자료가 그냥 나와요. 이건 나중에 편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요게 지금 펠로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제가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기능이라서,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유료로 결제해서 쓰고 있는 거고, 그러면 예, 서울대학교 입시에 대해서 수시 전형에 예, 요렇게 쭉쭉쭉 해갖고 아 요렇게 나온다가 발표 자료로 지금 제가 한 30초가 됐나요?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어,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쓰는 것보다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젝트랑 비슷한 공간이 요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은 저는 얘가 제가 세특 주제 만들기라고 해서 요 고등학교 1, 2, 3학년 탐구 주제를 가지고 이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학과를 입력하면 제가 이미 지침에다가 지금 다 만들어 놨는데 이 지침에 의거해서 예, 그 관련된 그 세특 주제들을 논문에서 쭉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파인 튜닝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파인 튜닝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내가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물길 만들어 내는 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퍼플렉시티, 펠로, 젠스파크는 셋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되고, 지금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
SKT 사용자다 그러면 1년 정도 무료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펠로는 여기에 이렇게 가입하셔 갖고, 여기 예전에 그 저기가 있었는데, 그 이벤트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네요. 예, 그게 있고, 그다음에 젠스파크는 제가 그 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이거 제가 그 초대 링크를 올려드렸거든요. 그거 타고 오시면 한 달 정도 무료로 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 달 정도 무료로 써보면서 지금 요거를 가지고 한번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정보 검색 더하기 AI 모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요거 딥시크라고, 그 중국에서 그 오픈 AI 개발했던 친구가 이 중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 중국 친구인데 되게 25살짜리 되게 젊은 천재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걸 개발을 해갖고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지금 이거 가입만 하면 이거는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가입만 하면 무료로 쓸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중국 정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이걸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여기다가 천안문을 검색한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 외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면 어 일반적으로 GPT-4.5와 버금가는 정도의 그 퀄리티로 뽑아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물론 여기서 나오는 정보는 검증은 한번 하셔야 되고, 여기에다가는 어떤 개인 정보가 들어가는 거는 검색하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가지고 놀기에는 괜찮다라고 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노트북 LM에 대해서 그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노트북 LM은 뭐냐면 이건 구글에서 나온 서비스예요. 지금 구글이 그 제미나이라고 해서 제미나이 2.0이 나왔잖아요. 그 제미나이 2.0을 저는 쓰지는 않습니다. 워낙 제가 쓰고 있는 게 많아서 제미나이까지 쓸 필요는 못 느끼는데, 이 노트북 LM 같은 경우에는 무료 서비스예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쓰냐면,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PDF나 유튜브 링크들을 배경 삼아서 거기에서만 찾아서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천 도서다. 그러면 저는 지금 정부에서 나온 교과 연계, 그다음에 추천 도서, 이런 것들을 쭉 그 이렇게 아예 입력을 해놨어요. 그러면 얘가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입력한 그 소스 내에서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오염되는 게 조금 적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제가 어 뭐 예를 들어서 국어 국문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추천하는 도서를 초, 중, 고급으로 난이도별로 추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썼어요. 그러면 이 여기에 있는 정보를 쌓아 긁어서 이 노트북 LM이 대답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초급은 뭐 춘향전, 홍길동전, 시집이 난소공을 하고, 이제 이유도 자기 나름대로 여기다가 달아주죠. 그다음에 중급은 이렇게, 고급은 이렇게. 참고 사항은 뭐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이면 본인의 관심 분야와 연관된 독서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3번에서 갖고 왔으니까 여기에서 정보를 찾아서 갖고 온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한정된 정보 안에서 뭔가를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 노트북 LM이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이 이 노트,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인데, 요거는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미나이 2.0 모델을 좀 무료로 써볼 수 있는 거라서, 그 제가 저도 지금 이거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정보를 다 갖고 와 줍니다. 좀 더 구글이랑 특화되어 있고, 얘는 나중에 실시간으로 여기에 스트림 리얼타임이라고 되어 있죠. 이 스트림 리얼타임을 열면은 실제 카메라를 켜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한 답을 들으면서 공부를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좀 적합한, 그러니까 제미나이 모델을 좀 무료로 써볼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제가 구글 AI 스튜디오를 하고, 이것도 가입만 하면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요 수노라는 건데요. 수노는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거는 음원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내가 뭔가 그 어떤 배경음악을 필요로 한다, 혹은 주제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 굉장히 좋은 거고, 이런 음악들이 다 그 제가 지금 이제 모이디로 다 꺼놔서 그런데,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쭉 들어보면 다 만든 거고요. 요 크리에이트로 들어오시면 내가 이거 다 가사잖아요. 예, 가사를 다 들을 수 있고, 여기 제가 그때 한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게 뭐 케이팝인지 뭐 혹은 팝인지 혹은 클래식인지에 따라서 음악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 이런 수노라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음악 만들어 주는 AI도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수노를 몇 번 가지고 놀아봤기 때문에 수노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크레아라는 거고요. 이런 류의 이미지 생성은 뭐 크레아도 있고 뭐 되게 많습니다. 스티블 디퓨전도 있고 미드저니도 있고 그다음 GPT 자체에 있는 돌 E 모델을 가지고서도 할 수 있고 뭐 여기에서 뭐 꽃을 든 고양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너레이팅을 하면은 이 제너레이트가 뭐 여러 가지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금 대충 쳤기 때문에 아마 한글로 쳐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만들어주고요. 영어로 제가 만든 거는 요 모델이었어요. 제가 이제 어 이번에 용의 해에서 뱀의 해로 넘어가는 거를 요렇게 영어로 이걸 만들어서 제가 실제로 만들었던, 예, 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툴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 그리고 무료로 풀려 있는 것도 많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V0라는 겁니다. V0는 뭐냐면 어, 내가 원하는 기능을 가진 거를 이제 프론트엔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 프론트엔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음, 내가 어떤 기능을 가진 어플을 만들고 싶을 때 그 앞에 있는 그 디자인을 내가 다 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캘린더에서 예약을 어, 하는데 뭐 감정에 따라서 예약을 하는 어플을 만들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지금 말이 안 되는 명령어를 쓴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검색이 아니죠, 명령을 넣으면 이 V0에서 제 명령의 의도를 파악해서, 예, 감정에 따라서 예약할 수 있는 캘린더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고 자기 나름대로 이 프로젝트 파일까지 싹 구성을 해서 결국 그 프리뷰에 이렇게 볼 수 있게, 지금 프리뷰가 뜨지는 않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속도가 보이시나요? 예, 행복, 슬픔 요거에 따라서, 예, 감정 캘린더. 내 감정에 따라서 슬픔 예약하기. 뭐 화났을 때 예약하기. 제가 지금 되게 말이 안 되는 그 명령을 내렸는데도 거기에 따라서 이 프론트엔드를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콘솔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코딩을 이어갈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V0라는 툴. 그러니까 제가 지금 AI로 어떤 것들이 전문화돼서 가능한지를 다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자주 쓰는 건 요 망고보드리라는 툴이고요. 이건 제가 진짜 많이 씁니다. 여기 보면 제가 제작한 템플릿이 1000개가 넘어가는 게 보이시죠? 저는 이걸로 썸네일도 제작하고 로고도 제작하고 카드 뉴스도 제작하고,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제가 필요한 활동지들도 다 여기서 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음, 네, 뭐 이런 식으로 와서 제가 쓰는 활동지들도 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다 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AI가 어디 들어가냐? 예, 여기에 이제 템플릿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예, 여기에 어떤 뭐 그래픽이든 그 어떤 거든 이렇게 AI로 내가 그 만들 수 있게 생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도 요새는 일반 업체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보여드릴 거는 요새는 코딩도 그 그러니까 노코드는 아닌데 그 요렇게 윈드서프라는 윈드서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파이썬 코드들인데 이 파이썬 코드를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그 GPT 프롬프트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GPT 프롬프트 창이라고 생각하셔서 제가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파이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거는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 리스트를 쭉 뽑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실행 버튼을 누르면 제가 파일을 추출할 폭로 명료를 이렇게 터미널에서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터미널에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해당하는, 지금 여기 파일 리스트잖아요. 여기에서 파일에 파일 리스트 제너레이터, 여기에서 실행하면 어, GU GUI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무슨 프로그램 시키면 그 창 뜨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GUI 화면이 떠서
폴더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줘. 라고 제가 요렇게 명령을 내리면 지금 이 코드를 분석을 해서요. 얘가 코드를 수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하려면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 코드가 뭔 뜻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대충은. 그래야 얘가 지금 바꾸는 게 어떤 뜻인지 이렇게 except all을 다 했죠. 예, 그러면 이제 얘가 한번 실행시켜 보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알아서 실행시키는 게 이렇게 실행시키면 지금 예, 여기 뜨는데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아까는 여기서 실행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명령 한 줄로 여기서 폴더 선택이 뜨게도록 바꿔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창이 떠서요. 이렇게 코딩을 좀 쉽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그 AI 툴 두 개는 노트형입니다. 하나는 에버노트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노션이라는 툴입니다. 노션이라는 툴. 이 두 가지고요.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어떨 때 많이 쓰시냐면 창을 좀 작게 할까요? 네.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는 단편적인 정보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스크랩할 때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사실 노션처럼 썼었어요. 예, 이게 에버노트만 오래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약간 단편적인 것들을 그때 스크랩 해갖고 그 이렇게 정보의 파편으로 해놓고 나중에 여기에서 한 번의 질문으로 내가 원했던 것들을 찾아낸다. 요럴 때 에버노트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노션 화면인데 요거는 요새는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 어, 이 내가 정보를 정리를 하고, 제가 지금 많은 정보를 여기다가 정리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 여기에서 나온 이런 정보들을 웹에 게시를 해가지고, 지금 안 보이시는데, 여기 웹에 게시를 해가지고, 웹상에서 공유가 되게. 그래서 요새 선생님들께서 많이 쓰시는 건, 이거를 그 저거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학습 알림장. 예, 학습 알림장으로 되게 많이 쓰시고, 여기에다가 내가 알림장을 계속 수정을 한 거를 학생들이 계속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게 예, 그렇게 워크스페이스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한 30분 동안 지금 전체 AI 제가 주로 쓰고 있는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요런 것들이 있구나. 야, 이렇게도 하는구나. 세상 좋아졌네. 예, 저도 지금 따라가기 되게 벅찰 정도로 AI 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런 AI 툴들이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적어도 이 정도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어느 날 내가 뭔가 업무를 하고 계실 때 요거 할 수 있는 툴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하면 그 툴을 가져다가 내가 하는 업무의 일부를 자동화를 시켜놓고 내가 하는 그 단순 작업의 그 지난한 업무를 자동화 시켜놓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좀 전체에 프로그램 이런 게 있다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